안녕하세요. 삼낭대학 교육법사 김창년 도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주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강에는 우주의 생장, 염장, 이치의 결론으로 천지가 인간과 만물 농사를 짓는 우주 1년도에 대해서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우주 1년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강 우주에 가을이 오고 있다 하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주 1년은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정산상제님께서 인류 역사상 처음 말씀해 주신 이 우주 진리의 결론이고, 그래서 생장염장 이법에 따라 천지가 인간과 문명을 내고 길러 성숙시키는 시간의 큰 주기입니다. 자, 다음에 보시는 내용은 1946년에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공표를 해주신 우주 1년도입니다. 자, 이 우주 1년도를 보면 지구의 농부가 벼농사를 짓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 우주에도 인간을 낳고 인류 문명을 발달시키고 성숙시키는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12만 9,600년의 시간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봄, 여름은 양의 변화 과정을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봄, 여름을 먼저 선자, 하늘 천자를 써서 선천이라 하고, 우주의 가을, 겨울은 이 우주가 어문동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뒤후자를 써서 후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천은 64,800년, 그리고 후천 64,800년인데 선천과 후천에서 실제 지구상에서 인간이 문명을 일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선천도 5만 년, 후천도 5만 년, 도합 10만 년이고, 약 3만 년, 정확하게 2만 9,600년은 일체 생물이 이 지구상에서 살 수 없는 빙하기 우주의 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지구 1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화하듯이 12만 9,600년의 시간대 주기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아가고 변화합니다. 그런데 특히 겨울에서 봄이 시작될 때, 겨울은 후천의 시간대죠. 그리고 봄은 선천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우주의 겨울 빙하기가 끝나고 우주의 봄이 시작되는 시간대를 특별히 우주의 봄, 선천이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선천개벽이라 하고, 자,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서 이제 여름의 끝에서 우주의 가을, 즉 후천 시간대가 오는, 즉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려고 하는 이 시간대를 특별히 후천개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우주 1년도에서 우리는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 후천대개벽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주의 봄에는 약 5만 년 전이죠. 인류가 처음 이렇게 출현해서 인류의 그 시원 뿌리 문화가 형성이 되어 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으로 들어오면서, 여름이면 나무도 줄기가 여러 가지로 뻗고 그 가지마다 잎이 무성하듯이 여름 세상으로 넘어오면서 이 지구상에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지구상의 각 지역마다 문명이 자리 잡아서 분화하고 발전하게 되고, 인간을 인간답게 이끌어주는 진리의 대명사인 종교도 분열되는 양기운에 따라 여러 가지 종교, 다종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주의 봄, 여름, 선천이 끝나고 가을이 되면 지구 1년 4계절에서 가을이 되면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인간 생명과 인류 문명도 성숙된 가을 문명, 통일 문화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봄, 여름, 가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인류 문명이 나고 자라고 성숙했는데
겨울이 되면 우리가 지구 1년에 농부가 가을철에 추수를 하고 겨울에는 다음에 봄을 위해서 휴식하고 씨앗을 갈무리 하듯이 겨울에는 지구상의 생명이 살지 못하는 빙하기가 되면서 다음 우주 1년을 향한 휴식기를 가지게 됩니다.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천리, 즉 이 우주의 변화 이치가 생장염장의 틀 속에서 성숙해 감에 따라 인류 문화도 천리와 더불어 성숙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이 인간의 역사, 인류의 문화도 생장염장으로 변화해가는 우주 1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 이치에 따라 인류 역사도 형성이 되고 인류 문명도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구 1년에서도 인간들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짧은 옷을 입었다가 겨울이 되면 두터운 옷을 입고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면서 살다가 가을,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문을 꼭꼭 닫고 열풍기를 틀면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상생활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변화에 따라 살아가듯이 우주 1년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장염장의 이치에 따라 인류 문화도 그렇게 형성이 되고 발전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우주 1년 12만 9,600년의 시간대 주기를 밝혀주신 분은 중국 송나라 시절의 유학자인 소광절 선생입니다. 소광절 선생이 황극경세서라는 책을 통해서 천지가 변화하는 이치를 깨닫고 우주 1년의 시간대 주기를 원회운세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지구 1년의 변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연월일시로 변화해 나갑니다. 옛날 우리 동양에서는 지금과 같은 24시간을 하루로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즉 지지, 12지지라고 하죠. 지자는 땅지자죠. 그리고 뒤에 지자는 가지지자입니다. 그래서 땅의 변화를 나타내는 12가지 시간대 마디가 하루의 시간의 기준이었고 또 지구는 뭡니까? 360도 자전을 하면서 하루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12시간 그 마디마디마다 30도의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구 1년의 변화에서 1시간은 30도고 그리고 하루는 12시간에 30을 곱하면 360도가 되고 한 달은 30일이면서 30일에 360을 곱하면 1800도, 1년은 12달인데 12달에 1800도를 곱하면 12만 9600도가 됩니다. 자, 우주 1년의 시간대 단위는 원회운세입니다. 우주 1년의 변화 도표를 보시면 가장 밑에 어떤 원자에 배치되는 지구 1년의 시간대 단위는 뭡니까? 연월일시할 때 연이죠. 그러니까 1원은 뭡니까? 12만 9600년인데 우주의 1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회에 해당하는 것은 지구 1년의 월입니다. 그래서 1회는 우주의 한 달, 즉 1800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1우는 지구 1년의 변화에 보시면 하루와 같이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우는 우주의 하루 360년을 이야기하고 우주의 1시간, 가장 위에 있는 1세는 30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대천한다 할 때 이 세자죠. 그리고 보통 집안에서 족보를 30년마다 새롭게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연월일시는 지구 1년의 시간대 단위, 원회운세는 우주 1년의 시간대 단위입니다. 그래서 1세는 우주의 1시간 30년, 1우는 우주의 하루 360년, 1회는 우주의 한 달 1800년, 1원은 우주의 1년 12만 9600년입니다. 자, 연월일시는 지구 1년의 시간 단위, 원회운세는 우주 1년의 시간 단위입니다. 우리 인생이 요즘에는 뭐 80세, 90세 넘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100세 넘게 사시는 분이 없죠. 우리가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원회운세라는 이 큰 시간대의 단위를 겪어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더 큰 시간대의 단위가 없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대우주의 변화 이치,
질서, 법칙, 규칙이기 때문에 더 큰 시간대 단위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원회 운세라는 우주 일련의 시간대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구 일련은 이 우주 변화의 가장 근본은 순환이죠. 순환은 원이 360도로 순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은 자전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을 타원 궤도로 돌지만 원래 순환 운동은 360도고 그 360도 순환을 상징하는 것은 타원이 아니라 정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구 일련은 뭡니까? 지구가 하루에 360도 자전 운동을 하게 되죠. 360도 자전 운동을 함으로써 낮과 밤 하루가 구성이 되고, 그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360도 정원으로 공전을 하게 되면 360도 곱하기 360회 혹은 360일 하면 지구 일련은 129,600도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주 일련은 뭡니까? 우주의 사계절은 아까 지구의 운동을 우리가 129,600도라고 산출을 할 때 그 근본을 뭡니까? 지구의 하루 운동 도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 일련의 도수를 따질 때는 우주의 하루, 아까 우주의 하루는 원회 운세 중에서 1운이고 360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하루 360년이 이 태양계가 또 다른 우주의 중심을 안고 정원운동 360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360년 곱하기 360회 하면 우주 1년은 129,600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몸속에 피가 돌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입과 코를 막고 5분만 있으면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해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호흡을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18회를 하고 피가 돌아가는 맥박이 뛰는 것은 72회. 그래서 사람은 1분에 90회 정도 호흡을 하고 맥박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60분을 곱하면 1시간에 호흡 맥박 숫자가 되고 24시간을 곱하면 하루에 인체 순환 도수가 나오는데, 그것이 신기하게도 129,600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1년은 우주 1년은 129,600년, 지구 1년, 땅의 변화는 129,600도, 인간의 하루 호흡과 맥박 횟수는 129,600회를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129,600회는 360 곱하기 360, 이 우주 변화의 상징이 순환인데, 자기 자신이 자전을 하면서 또 다른 중심을 향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129,600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이 129,600수는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숫자가 아니라 이 우주가 변화하고 돌아가는 순환을 상징하는, 즉 천진을 관통하는 음양 변화의 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에서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주 1년의 시간대 주기에 대해서 큰 틀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8년 12월 KBS TV에서 지구대기행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는데 8편 빙하시대의 도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난 100만 년의 지구 역사에서 적어도 7번의 빙하기가 찾아왔었다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럼 빙하기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자, 지구의 공전 궤도가 정원을 그리다가 또 타원을 그리고 다시 정원을 그리는, 자, 이런 지구의 공전 궤도 변화에서 빙하기가 생긴다고 했고, 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23.4도인데 그것이 4만 년을 주기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교대로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주 1년에서 빙하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주의 겨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100만 년의 지구 역사에서 7번의 빙하기가 적어도 찾아왔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과학에서도 우주 1년이 주기적으로 약 13만 년의 주기로 찾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남극의 얼음을 뚫어서 42만 년간 남극하고 북극은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죠. 계속해서 그 얼음이 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얼음을 뚫어서
42만 년간 기후변화를 측정해 보니까 4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과학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결국에는 약 10만 년 주기로 빙하기가 반복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아 사이언스에서 동굴에서 기후변화 단서를 찾았다고 하면서 북반구와 남반구 온대 지역의 이 기후변화를 동굴에서 연구를 해서 약 12만 년 주기로 빙하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벽은 무엇인가? 새로운 시공간의 질서가 열리는 것을 개벽이라고 하고, 특히 이 우주 일련에서는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전환하는 것을 개벽이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우주의 겨울에서 봄으로 시작될 때는 선천개벽, 우주의 여름 선천이 끝나고 우주의 가을 후천으로 넘어갈 때는 후천개벽이라고 하셨는데, 이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은 인간으로 오신 정산상제님께서 처음으로 선언해 주신 진리 언어입니다. 그래서 동학에서 최수훈 대신사가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께 도통을 받고 그 동학의 가르침을 펼 때 용담유사라는 한글 가사집을 지었는데, 그 중에 용담가에 상제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또한 처미로다 할 때, 이 개벽은 뭡니까? 아까 우주의 겨울이 끝나고 이번 우주 1년에 우주의 봄이 시작되면서 열린 선천개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천개벽 되고 나서 봄, 여름이 지나서 이제 우주의 여름 끝으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지 운수가 앞으로 온다.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문자, 끝극자, 즉 모든 만물을 하나 되게 하고 성숙시키고 열매 맺게 하는 이 우주의 무상의 대도, 즉 예수석가 공자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이 대도를 무국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주 일련의 새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지공사의 법방을 내시면서 우주 가을철 세상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지 운수로다 할 때, 이 5만 년은 앞으로 우주의 여름이 끝나고 펼쳐질 우주의 가을 5만 년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학 신도들이 동학혁명을 일으킬 때 그 당시에 머리띠에 앞으로 다가오는 후천 5만 년의 운을 받는다 하면서 이렇게 머리띠에 이런 글을 쓰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용담유사 안심가에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는가. 놀라운 것은 160년 전 동학에서 오늘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 상태, 팬데믹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최수훈 대신세가 계실 때 그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였고, 제국주의 강대국이 12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12제국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12제국 괴질운수, 전 세계 앞으로 인간의 힘으로 치료하고 극복할 수 없는 괴질운수가 오는데, 그것은 개벽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이번 우주의 봄이 시작될 때 선천개벽이 시작이 됐는데, 즉 이 다시 개벽은 이번에 우주의 가을이 오는 후천개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 1년을 알아야 병난의 대세를 알고 팬데믹의 주기도 알고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1년은 봄, 여름의 선천과 가을, 겨울의 후천으로 대분이 되고, 선천 5만 년은 양의 시대, 분열 생장 시대라면 후천 5만 년은 엄의 시대, 통일 수렴 시대, 선천 5만 년의 정신은 상극 시대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서로 상자, 이길 극자. 서로 이기기 위해서 대립하고 경쟁하고 남을 짓밟고, 선천은 이런 정신으로 돌아왔는데, 후천은 내가 남을 잘되게 함으로써 함께 잘되는 이 상생의 시대가 열린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천은 양시대이기 때문에 어금존양, 음을 억누르고 양을 높였기 때문에 음양 중에서 땅보다 하늘 중심, 인간도 여자보다는 남자 중심의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특히 여자의 원한이 많이 축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후천은 음과 양이 조화롭게 정음정량으로 돌아가는 남녀 동권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선천 5만 년의 정신은 대립, 경쟁, 충돌, 전쟁, 그럼으로써 원한이 쌓이는 시대였고, 후천 5만 년은 조화와 평화로운 정신으로 돌아갑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천지율 대자연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상제님께서 천지무일월 공각이요 일월 무진허영이다. 천지는 1월이 없으면, 천지도 해와 달이 없으면 빈 껍데기고 해와 달도 사람이 없으면 빈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왜 이 우주 천지에서는 12만 9,600년 주기로 인간 농사를 짓는가? 그것은 대우주의 꿈과 이상을 우주의 열매인 인간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면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우주 일련의 이법을 깨치고 나면 나 자신이 바로 이 우주의 꿈과 소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산도 도전 11편 117장에 태모 고수부님께서 인생을 위해 천지 1월이 존재하고 돌아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생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저의 삶이 없으면 천지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나니 천지에서 사람과 만물을 고르게 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십억 인류가 있는데요.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의 이 인생이 이토록 정말 큰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제님 태모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 1년의 시간대에서 지금은 어디에 와 있는가? 정산도 도전 7편 38장에 천지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가을은 지구 1년의 가을이 아니라 대우주의 가을철이 눈앞에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주 여름이 끝나고 가을 천지로 들어가는 후천 대개벽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의 가을이 곧 눈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3강에서는 이 우주 가을 개벽이 실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펼쳐지고 다가오느냐, 그런 큰 대변화의 과정 속에서 인간으로서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강을 마치겠습니다.